예, 안녕하세요, 인구님.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비가 좀 내리네요. 좋아요. 이렇게 비 내리는 걸 뭔가 집안에서 바라보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비 내리는 걸 지켜보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공하기도 좋고. 요즘 제가 좀 영상 편집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요. 네. 영상을 쭉 편집하면서 계속 보다 보니까 네. 계속 위탁 판매가 좋다, 좋은 점만 얘기하고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사람이 이게 아무리 좋은 것도 자꾸 하라고 계속 말하면 하기 싫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자꾸 하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편집하라고. 요즘 저희가 유튜브로 자꾸 대량 등록 위탁 판매가 좋으니까 빨리 해라 이런 식으로만 메시지를 담아서 영상을 만드니까 오히려 위탁 판매에 대해 사람들이 좀 안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되고 의심을 하고 그 결과 또 안 좋은 댓글이 많이 달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가만 보니까 근데 저희가 대량 등록 위탁 판매 하라고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그치. 오히려 하라고 해서 많이들 하면은 위탁 판매자들한테 안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요, 많이 해봤자 우리 느끼고 있잖아요. 어차피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태반이 넘고 해서 사실 하라고 해서 좋은 거는 우리 채널 뿐이지, 솔직히. 유튜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말 하는 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매출이 줄거나 나와 이제 같이 했던 분들 매출이 줄지 않기 때문에 나는 계속 말할 수 있는 거고, 솔직히 유튜브 때문에 말하는 거죠. 아 근데 또 방금 말하다가 문득 생각난 건데요. 네. 제가 재밌는 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예요? 그 저희 유튜브 관리자 채널 보면은 댓글 단 분들이 구독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거든요. 오. 근데 요즘 악플 많이 달리잖아요. 네네. 악플 다는 분들이 구독자일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죠. 구독 버튼을 안 눌렀을 거다. 네. 아닙니다. 진짜요? 그러면 오히려 악플 단 분들은 90% 이상이 다 구독자고요. 감사합니다. 역시 CC해. 근데 반면에 또 재밌는 점 뭔지 아세요? 뭐예요? 민구님 잘생겼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댓글 다는 분들 구독자일 것 같으세요? 아닐 것 같으세요? 구독자지. 아니야? 뭐야? 오히려 적게 댓글 다는 분들은 거의 구독자가 아니에요. 하하. 근데 이거 좀 신기하지 않나요? 씁쓸한데? 근데 왜 악플 다는 분들은 왜 구독을 하는 그러게요. 걸까요? 뭐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꼬투리 잡고 싶으신 건가? 그래도 그런 분들도 욕하지만 한번 같이 해봐요. 그리고 더 재밌는 점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악플 단 분들이 위탁 판매 안 좋다고 하시잖아요. 네. 그 사실 그 악플 단 분들 이게 검색이 되거든요. 뭐라고 댓글 달았었나? 근데 그분들이 오히려 저희 프로그램 배포했을 때 그 프로그램 쓰려고 사용 방법 댓글 달고 그런 건가 그럼 이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던데. 그럼 이제 너무 많이 붙으면 내 매출이 줄까봐 그러신 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좀 신기했습니다. 지금 통신 판매업자가 50만 명인데 뭐 자기만 잘하면 돼요, 솔직히. 네. 그리고 전에 저희가 프로그램 배포했던 거 네. 뭐 사용 방법 때문에 댓글이 많이 달렸잖아요. 네. 거의 다 구독자분들이 아니세요. 아 진짜? 네. 진짜 어렵겠지. 그거는 솔직히 셀링을 좀 하신 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거라서 네. 이제 막 이거 뭐야 얘가 좋은 거 뿌리나고 받아둬야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예 전혀 모르시겠지. 좀 얘기가 딴 길로 샜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위탁 판매 너무 좋다고 하니까 네. 저는 좀 별로인 것 같아서 네. 오늘은 대량 등록 위탁 판매의 단점, 즉 사업으로 대량 등록 위탁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예.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예. 근데 오늘 좀 주의해 주실 게 평소처럼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말고요. 네. 무조건 단점만.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만 반반 안 됩니다. 오늘은 무조건 안 좋은 이유. 그러니까 위탁 판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만 단점만 명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엔 참 원래 세상에 모든 게 장단점이 있는 건데 안 돼요. 오늘은 단점만. 그냥 알겠습니다. 하지 말 뿐은 하지 말라고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달해도 좋을 것 같아서 요 단점들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나는 너무 싫으면 하지 말아라. 예. 요거죠? 맞습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을까요? 일단 마진일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뭐 이 마진이 정말 크고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그러죠. 이 정도로 뭘 먹고 사나.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마진이 정말 적다.
고부가 가치가 아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 기준이 뭔지 사실 모르겠어요. 1,000만 원을 넣어서 1,000만 원, 2,000만 원을 벌고 싶으신 건지 1,000만 원 넣어서 뭐 3,000이 나오는 걸 원하시는 건지 그런 고부가가치 사업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제 주변을 쫙 봤을 때 보통 잘 파시는 분들은 원가 대비 원가로 쳤을 때 원가 대비 한 30% 가져가는 마진을 가져가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부가가치가 아니라는 게 뭐 단점이라면 단점이죠. 단점입니까?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30%라고 하면 30%가 정확히 남는 거예요? 아니면 이 30%에서 또 뭐 프로그램비 사용료도 나갈 거고 뭐 부가세도 빠지나요? 부가세도 빠질 거고 뭐 소득세도 있을 거고 소득세도 빼야 되고 뭐 전기세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렇지. 그 단계까지 그런 걸 따지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매출이 정말 적을 때니까 그게 크게 와닿는 거죠. 그래서 사실 월천을 빨리 넘으시라고 하는 건데 맞아요. 그것까지 다 따지면 당연히 초반에 마진이 더 적어지겠죠. 그러니까 확실히 뭐 2배 매출 1,000만 원에 나의 뭐 순이익이 1,000만 원 이거는 아니다. 이런 사업은 아니다. 이런 사업은 저에게도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튼 예. 단점은 막 2배 남기고 3배 남기고 10배 남기고 이런 사업은 아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많이 안 남는다. 그쵸? 네. 또 자꾸 뭐 장점을 말씀하시려고 했는데 참아주셔야 됩니다. 이건 단점만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있을까요? 좀 생각하셨을 때. 두 번째는 이제 고질적이긴 한데 아무래도 상표권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하면 경찰서를 정말 많이 갔어요. 뭐 농담으로도 막 많이 말하잖아요. 구별로 경찰서를 다 가봤네 무슨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고 실제로도 많은 경찰서를 갔고 뭐 지방 법원도 가봤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상품을 취급하다 보니까 그 중에 문제 있는 상품이 있을 때 어쨌든 나의 사업자를 통해서 판매를 되는 제품이다 보니까 1차적으로 내가 가서 조사를 받고 응대를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상표권 문제는 제가 봐도 정말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을 할 때 근데 이런 리스크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너무 스트레스이신 분들은 하지 말아야죠, 진짜. 상표권 문제가 싫다. 그러면은 위탁 판매를 하면 안 되고 제조를 해야 되고 만약에 유통을 하고 싶다면 제조를 해야 되고 제조 단계에서부터 글로벌 특허와 국내 특허와 디자인 다 따져서 제조를 하시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다가도 또 누군가를 따라 할 수도 있고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죠. 그게 걱정이면 사실 아예 사업을 하지 아닙니다. 또 지금 반반으로 가시려고 하는데요. 오케이. 참아주셔야 됩니다. 단점입니다. 예. 그럼 좀 명확하게 제가 궁금한 점은 이게 지금 겁나는 분들이 많을 텐데 민구님은 이거 10년 넘게 하셨잖아요. 네. 10년 동안 제일 크게 처벌받아본 게 뭐예요? 이거 막 구속된 적 있으세요? 구속됐으면 여기 없겠죠. 구속됐으면 여기 없고 최고로 한 게 뭐 벌금 받으신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저는 다 사실은 한 번도 다 무혐의 아니면 기소유예. 그러니까 무혐의면 아예 혐의가 없는 거고 기소유예는 어떻게 보면 봐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고가 기소유예. 그럼 벌금도 낸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네. 뭐 합의금도 낸 적 없으시고요? 합의금 합의금 요구하는 없어요. 업체들 요구는 많이 받으셨을 그쵸. 거 아니에요? 그때가 이제 갈림길이야. 이제 합의금을 보통 요즘 시세를 보면 한 200 전으로 요구를 해요. 예. 근데 200을 내고 내가 뭐 경찰서 가는 스트레스, 조사받는 스트레스 이런 걸 안 받느냐? 근데 저는 사실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조사만 잘 받으면 뭐 나와봤자 기소유예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 일부러 그들이 요구하면 항상 그냥 일부러 조사하셔라. 3자 대면 하자. 약간 이렇게 얘기했었고 3자 대면을 조사관님께 요구했을 때 단 한 번도 법무법인이나 이런 데서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건 좀 민감한 사항이라 기억을 되짚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민구님은 10년 넘게 하시면서 뭐 구속은 당연히 안 당해보셨고 네. 벌금조차도 내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제일 심한 거 그거네. 이제 결과는 그건데 기소유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멋모를 때 조사를 좀 너무 첫 경찰서 갔을 때 제가 실수긴 한데 경찰 조사라니까 내가 그냥 마냥 잘못한 건 줄 알았던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관이 보고 잘못했네 하고 검찰로 이관을 시켰어요. 그 어릴 때 그래서 그 첫 조사 때 검찰청까지 가서 반성문을 쓴 거. 그게 제일 큰 스트레스이자 놀람.
큰 처벌. 여기서 팁이 있는 것 같네요. 경찰서에 불려가더라도 절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네요. 잘못을 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예. 엄연히 따지면 뭐 그건 짧게 말하면 내 제품도 아니지 소유권이 나한테 없잖아요. 우리는 그냥 마케팅을 판매를 대신해 주는 거고 그 제품에 대한 소유권, 이미지에 대한 소유권이 우리에게 없다. 이 부분은 사실 국내 위탁 판매자들이 더 유리해요. 해외 사업자랑은 뭐 증빙이나 이런 것도 안 될 텐데 국내 위탁은 이제 구매 대행 사업자들은 조금 어려울 테지만 국내 위탁은 도매처가 합법적인 국내 사업자잖아요. 그런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는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게 문제면은 내 탓이 아니고 이쪽 업체에서 잘못한 건데 지금 얘네들이 나를 뭐 합의금을 바라고 뭐 이렇게 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저는 다 이해를 해줬습니다. 이건 좀 신기했네요. 저는 벌금 정도는 내보셨을 줄 알았는데. 실제로 생각해보면 진짜 벌금도 안 냈어요. 다 그때도 검찰 갔으면 이제 말을 잘못했으니까 벌금형이 나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조금 뭐 어려서 그랬는지 몰라도 가서 진짜 이랬어요. 이게 거짓말 하나 안 보태고 저기 가서 그럼 반성문 하나 써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방에 가서 진짜 반성문 A4 한 장 가득 쓰고 끝났어요. 민구님이 운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크게 걱정해야 되는 건 경찰서를 간다는 것 그 자체. 우리가 살면서 만약에 내가 회사원이면은 경찰서를 갈 일이 없죠. 그리고 공무원이면 어지간 뭐 법을 어기지 않는 한 없죠. 근데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경찰서를 갈 일이 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근데 만약 위탁 판매 사업뿐만이 아니라 전 사업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니까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이제 항상 그런 조사에 대한 리스크는 어떤 사업을 하건 있는 것 같아요. 좀 한 10년 동안 해보니까. 가는 거에 대한 조사 받으러 가는 스트레스. 거에 대한 스트레스. 그렇죠. 그리고 조사 일자가 뭐 당장 내가 하고 싶다고 내일도 아니야. 그럼 일정 조율해서 다음 달 언제 오세요 이러는데 그날까지 얼마나 이게 마음, 특히 막 소심한 A형들은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하루하루 잠도 안 오고 어떡하지? 뭐 결과가 어떨려나 막 검색해보고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되지? 막 이럴 거잖아요. 나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그거 자체가 엄청나게 큰 단점이자 스트레스다. 민구님은 지금 이렇게 전화 오면 스트레스 받으세요? 지금은 전혀 스트레스 안 받고 거의 뭐 이제 외우다시피 하고 오히려 조사관님이 모르면 알려드리고 그리고 요즘 세월이 바뀌어서 저는 이제 최근 가장 마지막으로 간 게 한 1년 전인 것 같은데 깜짝 놀란 게 이제 도매국, 뭐 위탁 이런 개념을 조사관님이 다 알아요. 그래서 되게 오히려 더 스무스하게 끝났어요. 네. 이거 오늘 단점만 얘기하기로 했는데 오히려 단점입니다. 근데 그거 엄청 스트레스예요, 진짜. 제가 봐도 처음에 갔을 때 어떡하지? 우리 엄마가 알면 이걸 어떡하나 막 그런 생각부터 막 온갖 생각이 다 들었죠. 그러네요.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경찰서 갈 일이 없으니까 무서워. 그래, 처음 가봐요. 뭐 처음에 입고 가면 신분증 내고 이렇게 쓰고 어디로 오셨어요? 이러면은 뭐더라? 사이버 경제수사관가 아니면은 뭐 1층의 경제과 이런 쪽으로 안내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럼 1층 가셔서 이렇게 들어가세요라고 하는데 그 순간순간이 다 무섭죠. 그리고 진짜 막 영화처럼 앞에 이렇게 앉아서 조사 받는단 말이야. 이름, 나이, 주소, 뭐 재산, 임대, 자가, 임대, 그런 것도 물어봐요? 이름 한문으로 쓰세요. 팁은 본인 이름을 한문으로 쓸 줄 알아야 한다. 아직도요? 저는 그랬어요. 매번 가서 한문으로 이름 쓰고. 다행히 그건 어릴 적부터 연습을 많이 해서 아직 꼰대라. 그렇게 경찰관분들이 친절하진 않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느낀 경찰관분들은 초반부터 친절하진 않다. 왜냐면 얘는 이미 신고를 받고 왔으니까 심리적인 것 같은데 얘는 좀 어겼으니까 신고 당했겠지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뭐 물어보시는 거 정확하게 대답하시고 처음에 서약 같은 것도 하는 것 같은데 뭐 진실되게 답하겠습니까? 네, 뭐 이런 것도 거치니까 친절하다기보다 그냥 냉철하시지. 이건 단점이 맞겠네요. 네. 그리고 또 단점이 있을까요? 또 꼽자면 더럽게 재미가 없다.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한데 막 마케팅 같은 걸 했을 때 내가 뭐 제조한다거나 한 제품으로 뭔가 히트를 쳐야지라고 내 브랜드를 키운다거나 할 때는 매일매일 스트레스긴 하지만 고민하고 사람들에 대한 심리를 공부하고 한 글자 한 글자 연구하고 이런 게 조금씩 달라지니까 재미가 어떻게 보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매일 하는 일을 변함없이 매일 똑같은 일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마치 운동선수, 국가대표 운동선수처럼 그 지겨운 올림픽 그걸 왜 우리로 치면 매출 1억을 위해서 정해진 일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거죠. 아, 루틴이. 근데 평소에 루틴을 좀 즐기는 분들은 오히려, 자꾸 제가 그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루틴을 계속 지키면서 재미없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솔직히 재미없죠. 그 재미를 겨우겨우 이겨내는 게 이제 그 고생한 만큼 이제 매출이 나왔을 때 거기서 힘을 더 받고 막 하는 건데 제가 해도 참 재미없는 사업이에요. 방금 든 생각인데 요즘 뭐 MBTI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그 MBTI에서 이걸 하면 안 되는 성향인 분들이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막 활동적으로 밖에서 다니셔야 되는 MBTI가 있지 않나요? 그쵸. 되게 외부 활동이나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못 견디죠, 초반에. MBTI 아세요? 그게 혹시 뭐 T 뭐 이런 건가요? 저는 ESTJ인가? 관리자형이었던 것 같은데. 민구님도 이제 아재시라 잘 모르시네요. 또 뭔가 정확하게 ENTJ인가 ESTJ였던 것 뭔가 같습니다. 활동적인 분들한테는 안 맞겠네요. 이게. 그쵸. 뭔가 너무 매일매일 어디 떠나야 돼. 사람들하고 만나고 이런 게 너무너무 좋아. 이런 분들은 좀 안 맞죠. 그러니까 최소한 박혀서 우리 교육 같은 경우도 어쨌든 5주간 가둬놓는 거잖아요. 최소한이라도 그렇게 갇혀 있어야 되니까 활동 외부적인 걸 좋아하시면 사실은 몸을 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또 단점 없을까요? 하다 보면 매출이 이제 참고 그 힘든 과정을 참고 이제 매출이 조금씩 오르다 보면 두 번째 고비가 CS입니다. 여기서 CS. 많이 포기하기도 해요. CS가 그 전화응대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죠. 이제 매출이 오르다가 정말 이상한 본인 기준으로 정말 미치거나 이상한 CS를 받게 돼요. 나는 아무 잘못도 안 돼 갑자기 나한테 쌍욕을 한다던가 이러면은 가끔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도 CS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라서 못하겠어요 이런 분도 있었고 저는 그래서 접을 거예요 이런 분도 사실 있었어요. CS 때문에요? 그렇죠. 그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준 거죠.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아요? 그쵸.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도 정말 많아요. 전화가 그렇게 많이 와요, 근데? 그렇죠. 이제 상품이 많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는 정확하게 내 제품을 헷갈리잖아요. 수만 개 팔다 보면 상품도 확인하고 주문자 정보도 확인해야 되는데 그 단계들도 귀찮은 거고 다짜고짜 욕하면서 이딴 걸 뭐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면은 뭐 죄송합니다. 확인 좀 이러면은 그것도 안 통하는 거죠. 온갖 그냥 결국 셀러에게 본인의 화를 풀어서 스트레스를 푸는 분이 참 많다 우리나라. 마치 114 맞나요? 114 상담원 분들이 많이 스트레스 받고 관두고 막 이러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관두는 분이 생길 정도죠. 매출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업이 안 맞다 하고 관두시는 분이 정말 많아요. 근데 방금 CS 얘기 나온 이것도 갑자기 딴 얘기인데 저희가 방금 카페에서 그 컨텐츠 하나 찍고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카페에서 이 위탁 판매 CS 그 전화 응대하는 분 만나지 않았어요? 이거 거짓말 아니고 정말 이게 격세지감 아닌가. 진짜 어릴 때는 상상도 못했는데 이제는 카페에서 창업하고 어쨌든 위탁이면 재고가 없어도 되니까 스마트 스토어 운영을 카페에서도 가능하구나. 막 진짜 크게 CS를 하더라고요. 우리 두 명이서 우리 ASMR 채널에 아마 소리가 들어갔을 수도 있어. 근데 좀 놀랐어요. 뭐지? 하고 막 아까 그 톤만 봤을 때 그분은 뭐 대량이든 소량이든 위탁 잘하실 분. CS인데도 본인이 약간 갑처럼 막, 뭐 사진 보내주시고요. 이거 안 되니까 발송 안 되니까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면은 솔직히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약간 위축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미 산 걸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속으로 생각해. 저 친구는 딱 봐도 좀 어려 보이시길래 저 친구는 좀 잘 하겠다. 그리고 되게 조용한 카페인데 막 고함 치듯이 CS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이 바뀌었어. 그래서 다시 말하면 활동적인 분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카페나 이런 곳이 좀 불편하고 오래 앉아 있어야 되니까 나만의 최적화된 세팅을 좋아하는데 뭐 사람들하고 있는 걸 좋아하면 차라리 카페에서 운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인터넷이 잘 되니까. 좀 신기했습니다. 근데 정말 큰 단점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재권보다도 더 큰 것 같아. CS가 결국 저도 사람 상대하는 게 싫어서 박혀서 대량 위탁을 한 건데 다행히 이건 약간 남녀 차별적인 것도 있는데 남자면은 좀 또 덜해요. 여직원이 울어서 내가 받으면 갑자기 세상 그렇게 고분한 사람이 없어. 이제 우리
얘를 올렸으니까 내가 이제 싸워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딱 첫 마디 뭐 고객님 하자마자 이미 순화 모드야. 그런 거 보고 확실히 여성분들이 하면은 더 시달릴 확률이 좀 높다 생각보다. 그러면 전화 안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고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출이 어정쩡하니까 매출이 확 나오면 나는 매출 좀 포기하고 CS를 안 할 거야 이게 돼요. 근데 매출이 어정쩡해서 전화를 CS를 안 하면 매출이 줄어버리는 거지. 그러면 너무 이 수익이 적어지니까 요 단계 때 과감하게 결정하시고 그냥 올라가시는 분도 있는데 아 CS도 그래도 해야지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접는 분도 있죠. 그래서 매출이 천 언저리 왔다 갔다 할 때는 되게 고민이 많이 되죠. 저는 뭐 사실 좀 많이 나왔을 때니까 매출 포기하고 차라리 CS를 접은 케이스인 거고. 그리고 포인트를 하나 더 얘기 드리면 그냥 다짜고짜 CS를 안 하시면 신고받고 계정에 페널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는 공식적으로 말하기 애매하지만 굉장히 센스 있게 대처하셔야 된다. 만약 전화를 다 안 받으시면 진짜 스마트 스토어 경고도 받으시고요. 뭐 자사몰 운영하셔도 고객센터 안 된다고 자사몰 자체도 매출이 대부분 네이버 경유인데 사람들이 네이버에 신고해요. 얘는 전화도 안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문자 응대라던가 이런 걸 좀 확실하게 빠르게 해주셔야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CS를 완전히 안 하는 거는 불가능하지만 어느 정도 빼는 거는 본인이 센스가 있다면 가능하다. 대신에 매출은 좀 준다. 이건 좀 신기하네요. 저는 이렇게 유튜브 하다 보면 댓글들 많이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뭐 상표권 침해나 뭐 이런 지재권 침해 신고 들어오는 걸 제일 걱정하는데 민구님은 그런 스트레스보다 CS가 아마 더 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스트레스가. 또 뭐 생각나시는 단점이 있을까요? 좀 이제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 그거다. 이제 저는 요즘 제 주변 분들이 1000 고비는 이제 좀 많이 넘으시니까 1000대 고민되는 게 이런 것들인데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돈을 벌지만 버는 게 아닌 게 단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죠? 이게 위탁 판매는 요즘은 좀 선정산이라던가 이런 게 좀 빨라져서 도움이 되긴 한데 저도 그랬지만 매출이 계속 오르지만 내 통장에 돈이 항상 빵원이에요. 이게 단점이면 단점이죠. 예를 들어 내가 막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면 가져와서 바로 팔면은 바로 수익인 건데 얘는 팔리고 나서 정산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는 또 도매 사이트에 돈을 또 줘야 되고 요 흐름이 한 달 정도 잡아야 되다 보니까 정산 기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매출이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이 묶여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근데 매출이 또 오르잖아요. 예. 오르면 또 돈이 더 필요하죠.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10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남아. 그 다음에 매출이 오르면 그 200만 원을 또 매입으로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매출이 오르는 동안 내 통장에 돈이 없는 게 정말 단점이에요. 그러면 그 돈 어떻게 써요? 단점이에요. 그래서 뭐 정부 대출을 받거나 유동자금을 확보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든 사실은 매출이 이것도 아이러니한 게 결국은 내 통장에 돈이 쌓이면 그게 뭐예요? 매출이 멈췄다는 거잖아요. 매출이 멈췄거나 줄면 내 통장에 이제서야 돈이 쌓여요. 그럼 그게 좋은 걸까? 돈이 쌓이면 좋은 거긴 한데 매출이 앞으로는 덜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렇네요. 그쵸. 이거 좀 아이러니하네요. 내 수준은 어디까지 갈 건지를 좀 정하고 정부 자금을 확보하는 걸 좀 추천드리는데 만약에 유동자금이 없다면 그래서 매출 5천 정도로 나는 쭉 갈래라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순환은 되죠. 5천에서 수익이 들어오니까 다시 5천 넣고 또 나는 수익만 쓰고. 그러니까 이게 팔려도 앞으로 계속 더 팔리면 재투자를 바로 해야 맞아요. 된다 이 말씀이신 돈이 거네요. 계속 들어가요. 그럼 번 돈도 재투자하고 번 돈도 재투자하고 심지어 나는 번 돈보다도 매출이 더 빨리 늘었으니까 부족하니까 대출도 받아서 넣어야 돼. 왜냐면 솔직히 말하면 대출 받아서 넣지만 얘는 결국 돌아서 더 크게 들어올 거니까 그 확률이 너무 완벽하니까 넣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계속 재투자해야 되면 돈은 언제 써요? 맞아요. 그래서 내가 사업하고 한 3년간은 계속 옷 한 벌로 살고 그랬던 그리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나중 되면은 그 금액들이 커지니까 약간 뭐 몇백 정도는 빼서 그쵸. 써도 뭐 티가 안 나겠네요. 그쵸. 이제 매출 뭐 5천 넘고 이러니까 조금 이제 돈이 좀 쌓이네? 걱정되면서도 이제 먹을 수 있는 거. 사 먹지만 그럼 매출 나오는구나. 그리고
한편으로 생각하죠. 돈이 왜 쌓이지? 매출이 더 올라야 사라지는데 아, 그렇게 아이러니하네. 오히려 쓸 돈이 쌓이면은 사업이 안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약간 양면성이 있다는 게 뭐 이것도 어쨌든 돈이 바로 나한테 확확 꽂히는 게 아니니까 단점 중에 단점이죠. 그러네요. 월급 받으면 그냥 받아서 쓰면 아니네. 월급도 받아서 저금을 해. 아, 이거 월급은 어렵네요. 그래도 딱딱 수익이 진짜 그러네요. 딱 일한 내가 몸을 쓴 만큼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데 얘는 재투자가 문제네요. 또 재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단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꽤 많은 단점이 있네. 말하다 보니까 그래요. 이런 단점들이 솔직히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번 단점들 차분차분 다시 한번 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나는 이런 단점이면 이런 사업 안 맞아, 안 돼 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단점이 있구나. 지금 생각했을 때 이거 말고는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단점이 감수가 되시면은 한번 도전해 보시고 아니시면은 다른 거 한번 찾아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보시고 그 안 할 분들은 애초에 시작도 안 하시는 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겠네요. 그러네. 제 구독자가 되진 않겠지만 그쵸. 이 단점들이 감수가 안 되시면 진짜 구독하지 마시고 본인 하고자 하는 쪽 찾아서 찾아 뭐 네, 블로그나 솔직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단점만 그래도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오늘은 되게 한쪽으로 명확하게 잘 말해 주셨네요. 제가 오히려 반반 말할 뻔했는데 근데 뭐 단점은 단점이니까요. 단점이 예. 있습니다. 네, 단점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본인 성향과 다르게 좀 어려우셨을 텐데 한쪽 방향으로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거짓이 아니고 진짜 있는 거니까 앞으로도 진짜 조금 객관적인 판단을 해서 딱딱 말하는 쪽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약간 반반 스타일이 아니고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딱딱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뭐 좋은 질문 해주시면 또 준비해 보도록 할 거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꾸준히 하셔가지고 같이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